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열자가 수십만 명씩 폭증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방역 지원 제안에 답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한 약품 조달과 내부 통제에 의존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 등 외부 지원 없이 2, 3주가 지나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 9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부터 16일 오후까지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발열자 수는 모두 148만 3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 폭증세에 한국 정부는 방역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인도적 지원 관련 대북 통지문을 아직 접수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민간 지원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핵무력 고도화에 전력 질주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주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중국 지원에 의존한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명분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일정한 어떤 긴장 관계, 이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새 정부, 그다음에 한미 간의 어떤 북핵 공조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장 뭔가 지원을 받고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지금 정치적인 계산과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고요.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 신종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외부 사회에 전폭적인 방역 지원이 없을 경우 2, 3주 안에 대규모 사망 사태가 발생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방역에 대한 물품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의 모든 부분이 부족한데 지금 확진자 늘어날 때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2, 3주 내 중증으로 진행한다든지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사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시점이 2, 3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크를 지나가서 웬만한 사람을 대부분 죽고 어떻게 뾰족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민심 동요를 막고자 통계 조작 같은 무리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의 치명률이 0.13% 수준인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전무한 북한이 발표한 치명률 0.004%는 나오기 어려운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망자 수를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발발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해온 부담감 때문이라면서 그 같은 선전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조치가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통로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7일 리즈 트로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가 북한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주민 통제와 추가적 이동 제한 조치 등 북한 당국의 대응 조치가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코로나 발생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대응 조치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약품과 백신, 의료 장비 등 필요한 지원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통로 개방을 유엔과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북한에 복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내년 대외활동 예산안을 설명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박 증대를 우선 목표 중 하나로 강조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올해 동아태 지역 목표에서 북한 문제는 빠졌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604억 달러에 달하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대외 활동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위협 감소와 수출 통제, 국경 보안, 비확산 군축 기금 프로그램 등에 2억 5,921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위협 대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국제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파트너들에게 지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 민간 부문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제 준수의 즉각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금융과 물질의 흐름을 저지하는 노력으로 금융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 관련 금융 거래나 자금 도용 방지를 위한 반확산 금융과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하도록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물품 교역과 이전에 관여한 선박을 식별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운 등록기관과 관련 해양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정부기관과 민간 부분이 사치품 같은 제재 대상의 상업활동을 적발해 저지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완료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무부 타당성 보고서는 또 비확산 군축기금 예산을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비축량 제거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 프로그램에 9,500만 달러를 책정하고 향후 IAEA 사찰 요원들의 북한 복귀 가능성 준비를 목적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에 3억 달러를 책정하면서 NED가 북한과 중국, 베네수엘라와 같은 폐쇄적인 사회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첨단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동아태 지역에 대한 외국 지원 프로그램으로 11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중국의 위협 대응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사뭇 달라진 기류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1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동아태 영내 목표에 북한을 가장 먼저 올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압박 증대가 핵심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거리 근무 방식으로 1인당 연간 3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IT 업체가 철저한 신분 확인을 통해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는 16일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정보기술, IT를 활용한 북한의 새로운 수익 활동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면서 이들의 수익은 개인당 연간 30만 달러 이상, 또 팀 단위로는 3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IT 업계의 고임금 정책과 직접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관행 등을 이용해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거액을 벌어들인다는 설명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바일과 웹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암호화폐 구축 작업, 일반적인 IT 지원, 그래픽 애니메이션, 온라인 도박 전용 프로그램, 모바일 게임 등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려진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카드, 여권 또는 일부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수익 전부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면서 노동자 상당수는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신형 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무역 부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지적 재산과 자료,
자금에 대한 탈취에서부터 명예실추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포함한 법적 결과를 아우르는 많은 위험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응한 주의보를 낸 건 지난 한 달 사이에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은 지난달 18일 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FBI는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3월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의 주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처 합동주의보는 관련 업계가 의도치 않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 여러 IP 주소를 번갈아 사용하고 또 사용 국가를 바꾸는 IT 개발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T 전문가를 주선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허위 계정을 많이 운영하거나 중국계 은행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자주 옮기는 경우 등도 북한과의 연관성을 의심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북핵 대표가 전화 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 시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17일 전화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북한 내 확산 상황과 최근 잇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최신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새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신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17일 상견례를 겸한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코로나 상황에 대해 공유하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7일 새 주미대사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인선했습니다. 조태용 내정자는 1980년 외무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외교부 북미 1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수석대표를 맡는 등 대미관계에 정통한 외교관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또 2004년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 초대단장을 시작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육자회담 차석대표로 활동하고 2013년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해 북핵 등 북한 비핵화 문제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사 내정자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달에는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부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한국 정부는 최근 조 대사 내정자에 대한 주재국 임명 동의, 아그레망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